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 제보 사연인데요. 익명 제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동생과 함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이어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식당 뒤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쩌다 한 번씩 저희 형제를 부르곤 하셨는데요. 펜션으로 가면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거나 반찬 같은 거를 받아오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가게를 마감하고 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펜션은 식당에서 출발하면 산을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산길을 차로 달리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산길을 따라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서 유독 그 길이 음산하더라고요. 그 산길은 가로등도 굉장히 띄엄띄엄 있고 주변에 민가도 없어가지고 유독 더 조용하고 음산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길은 일직선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길이 굽이굽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먼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깊은 밤이었지만 더욱 조심해서 굽이굽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코너길을 돌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 갓길에서 웬 할머니께서 보행기를 끌면서 저희한테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는 차 안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소리치는지 정확히 들을 순 없었는데 이미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그 할머니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순간 너무 놀랐지만 당시 시간이 11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할머니께서 읍내를 갔다가 막차 타고 돌아가시는 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마저 갈 길을 갔습니다. 형, 저 할머니 소리치는 거 들었어? 잘 안 들렸는데 야 소름 돋는다 그냥 가자. 그렇게 동생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사히 부모님의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늦은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까 저희가 오면서 본 그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치매 걸린 할머니일 수 있다고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한 2시간쯤 있다가 다시 식당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 아직 있을까? 그때가 새벽 1시쯤이었는데 저희 앞쪽으로 굉장히 큰 화물차가 한 대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화물차랑 거리 붙이고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할머니가 있던 곳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에 있는 가로수길만 지나면 아까 그 커브길이 다시 나오는데 그 커브길을 돌자마자 할머니가 차도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아까 펜션으로 가던 방향에서는 할머니가 건너편에 있었던 거지만 되돌아가는 방향에서는 저희 쪽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차도 한복판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가던 트럭도 한 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놀란 저는 핸들을 꺾어가지고 가까스로 그 할머니를 피했는데요. 룸미러 뒤쪽으로 보니까 여전히 할머니는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알 수 없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울 순 없었고 조금 더 가서 차를 세운 뒤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도 시골은 새벽마다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간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경찰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길로 진입했는데 차 어디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 할머니가 있던 커브길로 가봤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시간 동안이나 한자리에 있던 할머니가 2, 30분 만에 어디 가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경찰이랑 동행을 해서 그 자리에 가봤는데 할머니는 그 근처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근처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려고 해도 1, 2km는 걸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행기를 끌고 있던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경찰 측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돌아가셨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집에 돌아가는 중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큰 화물차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머니는 그 도로에 서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찾으려고 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정말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렇게 이날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점차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최근이에요. 저희는 펜션도 가게도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마을에서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간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나 저나 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이었는데요. 일의 특성상 야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버스 정거장에서 웬 할머니 한 분이 하얀 가디건을 걸친 채 보행기를 짚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핸들을 꺾어서 그 할머니를 피한 다음에 가면서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옛날에 봤던 그 할머니 기억하냐고, 지금 또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출동을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여학생 하나 말고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한테도 물어봤는데 아, 무섭게 왜 그러세요? 저 쭉 여기 혼자 있었는데. 할머니는커녕 지나가는 사람 하나 못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경찰관 분께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순찰을 다니셨는데 그 어떤 할머니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해프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어머니로부터 소름 돋는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그 인근을 지나면서 대리 아저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 이야기 도중에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가끔 어떤 할머니가 돌아다녀서 찾아주려고 신고만 하면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아이고, 보셨나 보구나. 여기 굉장히 유명해요. 이어서 대리기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2년 전 그리고 최근에 할머니를 봤던 이 산길 코너가요, 대리기사분들이나 택시기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대요. 늦은 밤에 운전을 할 때면 그 할머니 귀신뿐만 아니라 산능성을 오가는 여러 귀신들이 목격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놀라가지고 핸들을 급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길 한복판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밤늦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기사님이랑 친한 다른 기사분들께서도 종종 귀신을 목격하곤 하시는데 귀신이 보이면 쌀이랑 노잣돈 정도는 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최근 일들인데요. 도대체 그 할머니는 저희한테 뭐라고 소리를 치고 계셨던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흥미진진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건 놀이가 아니야. 청소야. 응? 이보세요.
어디가? 줘. 줘. 에이, 아가씨, 걸레만 보면 흥분을 해.